네, 안녕하세요. 금융 이슈 TV입니다. 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요, 이날 새벽에 미국 연준의 FOMC, 지난달 FOMC 의사록이 발표됐는데요. 네, 거기에 관련된 내용과 함께 미국 9월 CPI가 오늘 밤 발표될 예정입니다. 네, 이 CPI 발표를 앞두고요, 시장 전반에 어떤 뉴스들이 나왔고 그 흐름을 한번 체크해 보고자 준비한 영상입니다. 네, 우선 우리 시간 13일 새벽에 공개가 된 9월 FOMC 의사록의 일부를 발췌한 부분입니다. 네, 관련된 내용에 따르면요. 몇몇 위원들은 이 FOMC, 미연준의 FOMC 위원들은 향후 경제에 나올 수 있는 부작용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 추가적인 긴축 속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To calibrate the pace of further policy tightening with the aim of mitigating the risk of significant adverse effects on the economic outlook 해서 이 부분을 내용을 번역한 것이고요. 이 말인즉슨 너무 빠른 속도로 금리 인상에 나서게 될 경우에는 시장 전반에 큰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씩 조정해 가면서 긴축 속도를 낮출 필요도 있다는 이 일부 위원들의 발언을 이렇게 인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어, 어느 시점에서는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게 되면 become appropriate at some point to slow the pace of policy rate increases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을 일부를 과대 해석할 수는 없겠지만요. 그래도 이런 내용이 나왔다. 미 연준의 관계자들 역시도 빠른 긴축, 빠른 금리 인상을 통해서 시장이 큰 충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켠에서는 금리 인상 속도를 조금 늦출 필요가 있다. 그런 입장이 드러났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데 있어서 적은 행동으로 야기되는 비용이 많은 행동을 취하는 것보다 더욱 많이 들어간다. 고강도 긴축이 더욱 낫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전반적인 기조라는 것은 강한 긴축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겠다는 그 입장이 강했다는 것을 이 의사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필요하다면은 제한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요, 여기 부분에 several participants underlined the need to maintain a restrictive stance for as long as necessary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주요 매체들을 토대로 해서 빨리 보게 되면은 주요 매체들은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는데 행동이 제한되는 것을 우려했다. 그렇게 우려를 드러냈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미셸 보만 연준 이사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이 완화가 안 되면 금리 인상폭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More big rate hikes on table if inflation will not cool. 이라고 헤드라인 잡힌 걸 볼 수가 있고요. 다음번에 이제 CNBC 헤드라인 제목을 보게 되면은 Fed officials expect higher rates to stay in place. Meeting minutes show라고 했는데요. 9월 FOMC 의사록에 따르면 연준 인사들은 고강도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매체들 역시도 이 미 연준이 높은 수준의 물가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 물가를 잡기 위해서라도 아주 강한 금리 인상 기조, 고강도의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할 것이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었습니다. 네, 한편요, 또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연준이 지난달 FOMC에서 물가 오름세가 가팔라지는 것에 우려를 드러냈다. 뉴욕타임스 역시도 이렇게 이 높은 인플레이션을 걱정하는 미 연준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이 이 제목을 달고 있었습니다. 베론스 같은 경우는요, 월가에서는 긴축적 통화 정책 기조가 바뀌기를 희망하고 있다. Wall Street is hoping for a policy pivot. Fed minutes show is not coming soon. 그렇지만 연준 9월의 FOMC 의사록을 확인하게 되면 연준은 기조 전환은 아직 이르다는 입장을 분명히 드러냈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요, 일부 참석자들, 이 FOMC에 참석했던 미 연준의 이 위원들은요, 글로벌 경제나 금융 환경의 불확실성을 반영을 하면 추가 긴축 속도를 미세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이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난주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는요, 11월 FOMC에서 연준 인사들이 긴축 속도를 놓고서 매우 진지한 논의를 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렇게 자신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물론 긴축 기조를 끌고 가는 것은 맞지만 한편에서는 경기 침체나 경기가 둔화되는 것을 우려함으로 인해서 긴축 속도를 좀 낮추자 그런 입장이 있음을 드러냈으며 11월 FOMC에서 이와 관련된 긴축 속도를 놓고서 이 연준 관계자들이 상당한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자신의 의견을 내비쳤고요. 이 라일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 같은 경우도 최근입니다. 지난 10일 연준이 정책 파급 시차를 고려를 해서 신중하게 움직여야 한다 하면서 조금 보수적인 입장에서 금리 인상 속도를 조금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넌지시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Brainerd offers case for caution as Fed hikes rates aggressively 라고 했는데요. 브레이너드 연준 부회장 같은 경우는 연준의 고강도 금리 인상에 우려를 드러내기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쪽도 한번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날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라고 해서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회의를 가졌습니다. 많이 보셨다시피 이날 도배하다시피 했던 경제 부문을 도배하다시피 했던 내용, 기준금리를 빅스텝 0.5%포인트 인상하면서 기준금리가 10년 만에 연 3%대로 올랐었다. 그러면서 일반 서민층들, 굉장히 어려운 그런 계층들이 이자 부담이 굉장히 늘게 됐다라는 논조로 해서 많은 주요 매체들이 다루고 있습니다. 뭐 이자를 얼마나 더 내나 이자 계산에서 나온 부분도 있었고요. 한국은행이 이번에 금통위를 통해서 50bp 베이시스 포인트 빅스텝 한 것은 고환율, 고물가에 이렇게 추가 빅스텝을 결정하게 됐다. 지난 7월에 이어서 3개월 만에 50bp를 인상한 것입니다. 11월에도 빅스텝 하는가 조선비즈에 따르면 채권 시장은 0.25%포인트 금리 인상이 유력하지만 미국 연준이 이제 11월 초에 FOMC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 연준의 이제 방향성이 어떻게 되는지가 변수가 될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한편 금통위에서 소수 의견 2명이 나왔다는 부분도 무시할 수 없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소수 의견, 이번에 나온 소수 의견은요, 빅스텝 50bp 인상하긴 했지만 이 2명의 통화정책위원이 25bp 인상하자. 그래서 금리 인상 속도를 조금 늦추자는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11월에 또 빅스텝은 모호한 영역으로 갔다. 한겨레에서 이런 식의 제목을 붙였고요. 또 ING 같은 경우는 금통위에서 소수 의견이 나왔다. 정책 변화 조짐을 시사하면서 11월에 25bp 인상할 것으로 전망 내놨습니다. 금통위 같은 경우 소수 의견에 국채 금리가 하락했는데요. 생각보다 더비시하게 이제 비둘기파적으로 해석이 됐던 전날 한국은행의 금통위였습니다. 시장은 굉장히 이제 시장의 이자율 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이 금리가 큰 폭 급락했는데요. 그만큼 국채가 강세를 보였다 볼 수가 있습니다. 국고채 금리 소수 의견 출현에 14년 만에 최대 폭의 급락을 나타냈다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같은 경우는 연준에 대해서 비판이 많았는데 벤 버냉키 전 연준 의장 같은 경우는 이것은 2022년 5월 달 기사라는 점을 한번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연준의 인플레 늑장 대응에 대해서 비난의 강도를 높였습니다. 이렇게 벤 버냉키 전 연준 의장이 상당히 쓴소리를 했었던 것이 있고요. 그러면서 1, 2년 내에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 있다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채권계의 거물인 엘 에리언이라고 해서 세계 최대 채권 운용사 핑코 전 CEO인 그리고 알리안스의 수석 경제고문으로 있는 엘 에리언은 연준의 늑장 대응이 고물가의 장기화를 초래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파월은요, 실제로도 지난해 8월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트랜지토리하다 이런 단어를 쓰면서 많이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고 했고요. 그런데 그러한 입장을 거의 4개월 만에 그러니까 12월에 철회를 했습니다. 인플레가 일시적이라는 말을 철회하면서 12월 FOMC에서 지난해 12월 FOMC에서 테이퍼링 가속화를 논의한다. 뭐 그렇게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소비자 물가 CPI가 월별로 이렇게 오름세를 보였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0월, 11월, 지난해 10월, 11월, 12에서 12월, 1월까지 쭉 올라가면서
이 3월 달에 8.5%포인트 전년 동월 대비 상승한 걸 볼 수가 있고요. 8%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피크를 9.1%에서 피크를 찍고 조금씩 내려오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제 9월 달에 어떻게 될지가 세계 시장에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실제로 연준은 지난 3월부터 금리 인상을 시작하면서요.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점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근까지 이렇게 금리를 5차례 올리면서 3.0에서 3.25%포인트 그렇게 레인지까지 두면서 상당폭의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관심이 갔던 뉴스 가운데 하나는 마크 잔디라는 무디스 애널리틱스의 Mark Jandi's Major Relief Within 6 Months라고 했는데요. 이 무디스 애널리틱스 마크 잔디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6개월 안에 절반 수준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다소 굉장히 과감한 그런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다만 시장의 입장은요, 지금 보게 되면 미국 9월 근원 인플레이션이 40년 내 최고 수준을 유지할 듯하다. 주택 임차료, 그러니까 consumer inflation expected to have run hot in September, boosted by rent라고 했는데요. 이 주택 임차료를 비롯해서 거주 비용이 증가한 부분을 반영하게 되면 이 미국 9월의 근원 인플레이션은 높은 수준을 이어갈 듯하다고 이렇게 입장을 전하고 있습니다. 실제 하루 전날 발표된 미국의 9월 PPI 생산자 물가 지수도요,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이 9월 나올 CPI 역시도 높은 수준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월 10일 같은 경우 미국에서 CNBC는 역사적 사례를 볼 때 시장은 뭐 주식 시장이 되겠습니다. 보통 기본적으로 시장은 곧 바닥을 칠 것이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물가 지표가 촉매제 캐탈리스트가 될 수 있다라는 조금 시장의 전반적인 전망과는 다른 입장의 기사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기름, 이제 국제 원유 관련한 부분도 생각 안 할 수가 없겠습니다. 오펙은 올해와 내년 경기 둔화를 이유로요. 원유 수요에 대한 그런 전망치 부분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OPEC cuts 2022-2023 oil demand grows view as economy slows라고 이런 관련된 기사들이 나와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가 말하기를 오펙 플러스의 오일 감산, 이제 원유 감산 계획이란 것은 미국의 정치적 이제 계산을 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경제적인 이유로 이렇게 감산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워낙 경기 둔화 우려가 경기 침체가 다가오면서요. 그렇게 되면 원유 수요가 줄면서 국제 유가는 가격이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수급의 법칙에 따라서 가격이 떨어지면 공급량 역시도 낮춤으로 인해서 수급과 공급이 균형을 맞추게 되면 유가는 자연스럽게 떨어졌던 유가는 오르게 될 것이고요. 이렇게 수급 법칙을 생각하게 되면 오펙 플러스의 감산 조치는 필요하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바이든은 이렇게 오펙 플러스가 감산 조치 결정 내리니까 거기에 비난을 하고 있으며 비판하며 위협을 가하고는 있지만 실제 CNBC는 그 바이든이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옵션이라는 게 대응 방안이라는 게 상당히 제한됐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실제로 미국이 전반적인 경기 침체에 빠지는 것 좀 낮춰서 보고 있는데요. 바이든 downplays risk of major US recession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IMF 국제통화기금 같은 경우는 미국의 경기 침체를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독일은 2023년 경기 침체에 빠질 확률이 높다고 이제 독일 언론에서도 보고 있고요. 영국 경제는 위기에 빠졌다. 경기 침체 위기에 빠졌다. 그 다음에 Financial Times에 따르면 Germany blames Putin for pushing economy towards recession. 독일 이제 당국에서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 자신들의 경제 부분에 있어서 경기 침체에 빠지도록 했다면서 굉장히 비난하고 나섰다는 내용의 기사도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한번 다뤘는데요. This is serious.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JP 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CEO가 미국이 6개월에서 9개월 이후에 미국 경제 침체에 빠질 수 있다. 그렇게 경고했습니다. 연준이 너무 오래 기다렸고 실질적으로 취한 정책 운영도 상당히 제한됐다.
미 연준이 늑장 대응을 하다 보니까 상황이 이 지경까지 이제 나빠졌다. 그렇게 다소 공격적인 발언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면요. 미 연준은 일부 위원들을 보게 되면은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한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11월 FOMC에서 위원들 간의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하자 아니면 고강도 금리 인상을 지속하자 그렇게 논의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한국은행이 전날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관련해서 소수 의견이 2인 2명 이제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 말인즉슨 곧 있을 금통위에서도요. 상당히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관련해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논쟁이 나올 수 있다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연준의 늑장 대응 속에 긴축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연준입니다. 인플레이션이 6개월 후에 2분의 1 이제 반토막 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는 점 관심을 끄는데요. 미국의 9월 근원 물가는 여전히 주거 비용을 이유로 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 유지할 것이라는 시장 전망이 많습니다. 유로존 중심으로 영미권 국가들 경기 침체, 리세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 침체 우려 속에 원유 수요가 감소하고 감산이 나오면서 이 유가 관련한 이슈도 이번 동절기를 맞아서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최근에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 CEO는요, S&P 500 향후 현 수준에서 20% 정도 더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 그리고 미국은 6에서 9개월 이후 보면은 리세션, 경기 침체에 빠질 수도 있다는 위험한 경고를 내놓습니다. 시장 방향 변곡점이 될 수 있는 미국 9월 소비자 물가가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8시 30분이나 9시 30분 뭐 전후로 해서 발표가 되는데요. 글로벌 시장, 이 미국 9월 물가에 포커스를 맞춰두고 집중하고 있습니다. 시장 전망은 좀 높게 나올 것이다 보고 있고요. 그런데 그 전망치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느냐에 따라서 이날 밤 미국의 영미권의 주가나 시장 전반의 시세가 형성될 수 있으며 좋은 전망이 뭐 물가가 너무 높게 나오면 좋은 뉴스가 아닐 테니까 시세는 조금 나쁘게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물가를 잡는 것과 경기 침체가 심화되고 있다는 사이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미국의 중앙은행 이 금리를 결정하는 위원들 간의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시점에서 있는데요. 물가가 조금 잡혀간다면 어느 정도 뭐 금융시장을 비롯해서 실물 경제에도 조금 숨통이 트일 수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중요한 미국 9월 물가 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향후에 나올 수 있는 수개월 동안의 물가 움직임을 주의하면서요. 새로운 변곡점을 맞을 수 있을지 한번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조금 급하게 준비한 내용이었는데요. 금융 이슈 TV였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도 시장을 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 준비해서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